네, 12.3 비상계엄의 역사적 의미까지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제의 마지막 질문은 정청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싸우면서 가장 간절하게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정치권에서 그 시민들의 바람을 잘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의 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말하기 전에 우리 서지영 검사님하고 우리 황현필 선생 말이 좀 이어서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헌법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의 헌법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성공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이전의 헌법에는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독재자에 의해서 국회를 먼저 해산시켰습니다. 그럼 김병주 의원이 이 뚱뚱한 몸으로 월담을 할 이유도 없이 안 그냥 뚱뚱하세요. 집에서 잡혀갔습니다. 아니 본인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군인 정신은 투철하고 현역 때는 안 그랬다고. 현역 때는 날려뵀죠. 날려했습니까? 육군 시절. 예. 헌법 때문에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적으로 보면 헌법 7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가 아니고 준전시가 아니고 또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77조 1에 써놨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비상계엄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건의하게 돼 있고 제안하게 돼 있고 이서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위반했습니다. 이 헌법 77조 규정에 의해서 형법 87조부터 91조까지 내란을 규정해 놨는데 국토의 일부 또는 전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헌문란은 그럼 또 뭐냐? 이걸 91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 해산권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와서 해제를 할 수 있었고 또 헌법과 형법과 그리고 개헌법에 의해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라는 것을 알게 했고 그런데 이 헌법이 적게는 부마항쟁 80년 5.18 그리고 7년 후에 6.25항쟁 속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위험적인 요소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헌법의 적을 규정했고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스스로 헌법으로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헌법으로 물리쳤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헌법 만세, 헌법 만세입니다. 제가 헌재에서 파면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께 감사한 이유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에 대한 승리의 경험이 없었으면 이렇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을까?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87년 6.25항쟁에 대한 승리의 경험이 없었으면 박근혜 탄핵을 할 수 있었을까? 87년 6.25항쟁은 광주 5.18의 그 무도한 전두환의 학살에 대한 분노가 없었다면 87년 6.25항쟁이 있을 수 있었을까? 부마항쟁과 5.18은 4.19의 혁명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면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추적해 가다 보면 저는 그 마지막에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날 수 있고 그 동학농민군의 그 동학의 후예들이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밀고 온 140년의 역사의 힘으로 저는 이번 내란을 막아낼 수 있었다. 헌법의 승리인데 헌법의 승리를 만들기 위한 헌법을 만든 것도 민주주의의 힘이고 그 민주주의를 밀고 온 것도 우리 민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집념이었다라는 생각에서
승리에 대한 기록, 승리에 대한 축적이 또 다른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추가해서 80년대 어느 명창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팝송과 헐리우드 그리고 홍콩 영화를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K-컬처, K-민주주의, K-문화를 즐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 1000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질서 있게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 자랑스럽고 대한국민이 전 세계 모범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 1년이 지난 오늘 2025년 12월 3일 날 알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느끼든 못 느끼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 몸속에 내란을 극복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DNA가 깊숙이 심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알게 모르게 1년 전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이 열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우리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라는 제 말에 황현필 선생님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것이죠. 정말 기억 면역, 또 경험 면역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앞으로도 무너질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했던 질문 다시 한번 대표님한테 좀 드릴까요? 저희 시민들이 가장 간절히 바랬던 건 무엇이었고 정치권이 그 요구를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은 대충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입시 부정을 저질렀어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국민의 정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재, 계엄 이것만은 안 되지. 이런 게 우리 국민들에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은 동학농민 그 이후 140년 동안 학습을 했든 안 했든 온몸으로 체감하는 것이 이것만은 안 되지. 이것이 독재, 비상계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반사하듯이 계엄이야? 그럼 국회로 가야지. 이런 시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그런 시민, 민주 선배 열사들이 우리에게 무언으로 무의식으로 전해주는 우리의 자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전 세계 어디를 가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자랑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은 이거를 상품으로 수출할 수 있었으면 대한민국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백범, 김구, 장준하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런 앞서간 민주주의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연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그분들께 광주 시민들께 광주 영령들께 수많은 민주 선배 열사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김병주 의원